아시겠죠? A2, P2는 원래 같이 들리다가 흡기 때는 멀어져요. 그 이유는 흡기 후기 때는 R, 그러니까 압력이 약한 라이트 쪽은 그 활류량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레프트 쪽은 활류량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활류량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ASB는 뭐예요? LA에서 RA로 P가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얘네들은 어차피 호흡과 상관없이 정맥 활류량이 엄청 늘은 거랑 같은 효과예요. 이해되시죠? 호흡이랑 관계없이 그냥 정맥 활류량이 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가득 찬데 호흡을 해가지고 음압을 만들어서 정맥 활류량을 늘리려고 해도 못 들어와요. 어차피 많아요. 가득 찼어요. 그래서 ASD는 호흡과 관계없이 제2침음이 및 분열되어 있어요. 오른쪽이 혈액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P 위치에서는 수축기 잡음이 들리겠죠. 왜? 상대적인 PS죠. 오른쪽에 혈액량이 많아졌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VSD는 자동적으로 막히는데 ASD는 막히지 않기 때문에 입학전 시기에 수술을 하면 됩니다. ASD 같은 경우에는 폐동맥암은 흔히 정상을 보여요.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요. 일단 확실히 ASD는 폐혈류량이 많아져요. 폐혈류량이 많아져요. 그건 맞죠? 그럼 V는 IR이라면 원래는 I가 높아지면 V도 높아져요. 근데 책에는 뭐라고 기술되어 있냐면 폐혈류량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폐동맥압은 흔히 정상을 보인다. 그 이유는 체순환과 폐순환 사이에 높은 압력의 급통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해를 하자면 높아져도 크게 막 그 문제가 될 정도로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폐동맥압은 흔히 정상을 보인다.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알센맹고로 진행을 하는 게 드물다는 얘기예요. 폐동맥압이 높아져야 알센맹고로 진행을 해요. 그래야 폐동맥의 폐과학적인 구조가 바뀌고 R, 저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ASD는 알센맹고가 잘 생기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일부 성인은 폐혈관 저항이 증가해서 우자 단락이 일어나고 청색증을 야기하기도 한대요.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대요. 애들은 57의 근육층이 두껍고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좌우 단량량이 많지 않다고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드 스플리팅 S2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을 한번 볼게요. 아까 정상을 말씀드렸어요. ASD는 라이트 쪽에 활류량이 많아서 그 스플리팅이 된다고 했어요. 전 폐정맥 활류 이상은 뭐냐면은 전 폐정맥 활류 이상은 원래는 LA가 LA로 가야 될 정맥이 RA로 붙은 거예요. 그러면 폐로 돌아왔던 혈액이 RA로 가버리니까 RA의 활류량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RA에는 체정맥만 붙어야 되고 LA에는 폐정맥만 붙어야 되는데 얘가 다 RA에 갖다 붙어버린 게 전폐정맥 활류 이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SD랑 똑같은 효과겠죠.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스플리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RBBB, PS, 엑스타인 기형은 다른 원리로 스플리팅이 되는 거예요. RBBB는 뭐예요? 원래는 벤트리클이 수축을 할 때 한 번에 쫙 수축이 돼야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요. 근데 RBBB는 번들 브랜치 블락이라서 막힌 거예요. 그래서 수축이 한 번에 안 되고 천천히 돼버리는 거예요. 천천히 보내니까 당연히 P2는 뒤에 다치겠죠. P2는 당연히 뒤에 다치는 거예요. PS는 잘 못 나가니까 그만큼 짜주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P2는 뒤에 다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조금 원리가 달라요. 엑스타인 기형은 뭐냐면 트리커스피드 밸브 있죠. 트리커스피드 밸브가 정상 위치보다 풀모나리 밸브에 가깝게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풀모나리 밸브의 문제가 아니라 트리커스피드 밸브가 아래에 생겨버려가지고 PS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엑스타인 기형도 PS랑 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PS랑 F타입 기형은 스플리팅 S2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헷갈릴 만한 것만 따로 빼놨어요. 자, VSB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LVH예요. VSB는 RVH가 생기면 그때부터 날쌘는 거예요. 그리고 ASB, LA에서 RA로 혈액량이 넘어가기 때문에 폐동맥압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폐동맥압은 흔히 정상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PS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보통 압력 과부하가 있을 때는 RVH 소견이 있고요. 용적 과부하가 있을 때는 RBBB 소견이 있어요. 늘어난 거죠. RBBB. 순환기 다시 복습을 할게요. RBBB가 보인다. 그러면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검사가 뭐죠? LBBB나 RBBB가 보인다.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검사가 뭐죠? 은지씨?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 하셔도 돼요. 네? 아니, 심전도에서 RBB가 보였는데 또 심전도를 해요? 아니, 심전도를 했으니까 RBB가 보인 건데? 심초음파예요. 그것도 족보에 있을 거예요. LBBB, RBBB가 보인다. 그러면 처음에 해야 되는 검사가 심초음파예요. 왜 그렇겠어요? LBBB, RBBB는 구조적인 문제와 잘 동반이 돼요. 여기 RBBB 같은 경우에도 그 라이트 벤트리클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용적 과부하 때문에 생긴 거죠. 늘어나서 RBBB가 생기는 거예요. RBBB, LBBB는 그거랑 잘 동반이 돼요. 해부학적 인상이랑 잘 동반이 되기 때문에 심초음파를 하는 게 답이에요. 대동맥 주착을 볼게요. 일단 고혈압을 보여요. 얘네들이 고혈압을 보이는 이유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그 대동맥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거든요. 좁아지니까 서브클라비알 아테리 이쪽으로 혈액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액들이 다 밑으로 못 가고 상지로 몰려요. 혈압은 보통 상지에서 재잖아요. 그래서 코악테이션 오브 더 아울타는 모든 환자에서 심한 상지의 고혈압이 보여요. 심한 상지의 고혈압이 보인다. 이럴 때는 대동맥 주착을 의심을 하시면 돼요. TOF 볼게요. TOF는 한마디로 RV에서 아우터로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TOF는 일단 PS가 생겨요. PS가 생기고요. VSB가 있어요. 그리고 아울타가 원래는 LV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VSB가 생긴 그쪽으로 치우쳐버려요. 그래서 아울타가 RV, LV에서 같이 혈액 공급을 받아요. 그게 TOF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LV에서만 나가야 되는 피가 RV에서도 아울타로 나가는 게 TOF예요. 그러면 병태 생리는 딱 그거예요. PS가 중요해요. 자, RV랑 LV랑 같이 아울타로 피를 짜주고 있어요. 근데 RV는 뭐죠? 원래는 풀모나리 아티클로 피를 짜줘야 돼요. 그러면 RV의 힘은 그 풀모나리의 저항과 그 시스테믹의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풀모나리의 저항이 크면 그만큼 RV는 풀모나리로 못 가고 최순환으로 가는 거고요. 최저항 시스테믹 레지스턴트가 높아지면은 그만큼 LV 아우터로 안 보내고 정상적으로 폐순환으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태 생리에서 PS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PS가 질환이 심한 정도를 결정하는 인자고요. PS가 경하면 청색증도 경하고요. PS가 심하면 청색증도 심해져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예요. 요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지금 말씀드린 걸 잘 알아두시면 뒤에 치료도 해결이 돼요.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죠? 시스테믹 레지스턴스를 높이면 돼요. 얘는 지금 RV에서 체순환으로 가느냐 폐순환으로 가느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체순환을 높여버리면 체순환의 레지스턴스를 높여버리면 폐순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병태 생김 알고 있으면 치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소 볼게요. 보통 3에서 6개월간 청색증이 생겨요. TGA는 보통 태어나자마자 청색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좀 늦게 청색증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PS가 제일 중요해요. PS에 따라 얘네들은 청색증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결정이 돼요. 근데 이 PS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점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청색증이 늦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무산소 발작을 잘 보이고요. P 위치에서 수축기, 심자분, 이거는 뭐죠? VSD가 거기서 들리는 거죠. VSD. 그리고 심전도상 RVH가 있고요. 체스트 엑스레이상 붓시프트 헐트인데 저는 이거 TOF잖아요. F 이렇게 하면 부츠 모양 돼요. 딱 그 체스트 엑스레이 보이는 모양 F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웠으니까 뭐 여러분들 외우시는 대로 외우시면 되고요. 심전도 검사상도 되게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LV 원래는 RV에서 아울타로 가면 안 되는데 RV에서 아울타로 피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LV 아울타 쭉 따라갔는데 갑자기 아울타에서 산소 포화도가 툭 떨어지는 거죠. 청색증이 심한 정도는 PS와 비례한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웅크림 자세는 체열관 저항을 증가시켜서 폐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아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산소 포화도가 낮아서 적혈구 과다증이 잘 생긴대요. 그래서 이것도 조건데 합병증은 2세 미만에는 뇌혈전이고요. 2세 이후에는 뇌농양이에요. 뇌혈전이 합병증인 이유가 심한 적혈구 증가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색증이 너무 심해서 적혈구가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뇌에다가 혈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TOF는 지금 여기 기술되어 있는 건 다 족보에 있는 문장들이거든요. 신부전은 드물다고 그래요. 근데 그 내과 강의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신부전의 정의는 심장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필요한 데에 그 공급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요구량 기준으로 신부전이 원래는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은 멀쩡하더라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이렇게 요구량이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그래도 신부전으로 정의가 돼요. 근데 여기서 신부전이 드물다라는 건 좁은 의미의 신부전인 것 같아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좌심실 용적 과부하도 없고 우심실 압력 과부하도 없기 때문에 신부전은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건 공급자 측면에서만 지금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이유를. 신부전이 잘 안 생기는 이유를. 하지만 원래 신부전 정의는 공급자 측면이 아니에요. 요구량 측면에서 맞았을 때가 신부전이에요. 요구량을 못 맞춰주면 신부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신부전이 드물다는 건 좁은 의미의 신부전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치료는 일단 신생아의 경우는 프로스타글란딘을 써주면 돼요. 신생아는 PDA가 있잖아요. PDA는 그 이따가 상과 때 또 하긴 할 건데 PDA는 뭐죠? 폐하는 폐가 기능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폐로 혈액을 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로 혈액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PDA가 있는 거예요. 신생아, 태아랑 신생아는 라이트 우세예요. 우리랑 달라요. 라이트 우세예요. PDA나 그 나노콘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가 아니라 라이트 투 레프트 션트가 돼요. 그러면 한마디로 폐로 안 보내고 체순환으로 보내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 태아나 신생아는 정상적으로 PDA를 갖고 있는 거예요. 라이트 투 레프트 션트. 한마디로 폐로 혈액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폐의 역할은 태반이 하고 있잖아요. 태반 배꼽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있는 건데 TOF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자마자 TOF가 진단이 됐다. 이런 경우에는 뭐죠? TOF는 지금 라이트 투 레프트 션트가 있는 거예요. 라이트 투 레프트 션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았던 혈액이 또 돌고 돌았던 혈액이 또 돌고 있어요. 그러면 PDA를 열어두면 돌았던 혈액이 다시 왔던 게 PDA에서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로 다시 오른쪽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던 대로만 돌던 걸 교통을 하나 더 만들어줘서 다시 라이트 투 레프트 션트 됐던 걸 레프트 투 라이트 션트로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을 쓰는 거고요. TUF나 TGA나 똑같아요. 둘 다 프로스타글란딘을 신생아의 경우에만 써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PDA는 덕터스 아테리오서스는
한 태어나자마자 한 3일 내에 다쳐요. 기능적으로는. 무산소 발작이 있으면 이런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무릎 가슴 자세. 이건 뭐냐면 시스테믹 레지스턴스를 높여주겠다는 말이에요. 웅크린다는 거예요. 웅크린다는 건 시스테믹 레지스턴스가 높아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어요. TOF는 라이트 벤트리클이 체순환으로 보낼지 폐순환으로 보낼지 정한다고. 시스테믹 레지스턴스를 높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산소, 몰핀,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이렇게 주는데요. 무산소 발작은 애들이 울면서 갑자기 막 과호흡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호흡을 줄이기 위해서 몰핀을 줘요. 그리고 대사성 산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홍창희 소아과 시판에는 여기에 대한 이유는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대사성 산증이 있으면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를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에요. 밑에 써놓은 건 뭐냐면 대사 산증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호흡이 더 유발이 되겠죠. 그래서 몰핀이나 소듐 바이카보네이트나 둘 다 과호흡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냥 제가 묶어서 외우기 위해서 밑에 써놓은 거고요. 이상의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소콘스트릭터를 써주는 거예요. 바소콘스트릭터요. 프로프라놀 베타블로커죠. 베타블로커. 케타민은 아마 마취제가 그럴 텐데 얘네들도 바소콘스트릭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쓸 수 있고요. 페니레프린은 원래 바소콘스트릭터 역할을 하는 거고요. TJ 볼게요. TJ는 원래는 RV에서 흉노날이 아티리로 나가야 되고 LV에서 아울터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RV에서 아울타로 나가고요. LV에서 풀모나리 아티리로 나가요. 그럼 무슨 효과가 있냐면 그냥 체순환은 체순환끼리 돌고요. 폐순환은 폐순환끼리 돌아요. 서로 교통이 전혀 없어요. 서로 교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데 산소 공급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태어나자마자 얘네들은 뭐 PS가 시간이 지날수록 막히고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생겨 먹은 거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생기고요. 청색증, 호흡곤란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뭐 전형적인 그림 에그쉐입 이렇게 보여요. TOF는 F가 부츠 모양이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저는 뭐 TGA가 G가 들어가 있으니까 에그로 그렇게 외웠는데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심전도상은 RVH를 보이는데 원래 신생아는 원래 우심실 무세라고 했어요. 태아나 ABGA상 호흡성 사증은 당연하죠. 계속 체순환이 되는 거예요. CO2는 계속 쌓이겠죠. 그러니까 호흡성 사증이 되는 거고요. 일단 응급처치는 교통이 전혀 없으니까 교통을 시켜주면 돼요. 프로스타글란딘으로 교통을 시켜주던가 덕터스 아테리오서스죠. 동맥관을 열어서 교통을 시켜주던가 아니면 ATLR septostomy 해서 교통을 시켜주던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PSVT 볼게요. 뭐 이건 내과에서 했던 거니까 크게 언급을 안 하고요. 치료는 똑같아요. 어른이랑 똑같은데 주의해야 될 점은 경동맥 압박. 이거는 4세 이전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배랍하면 C12죠. C12는 1세 미만에는 금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 두 개만 아시면 내과랑 똑같아요. 디지탈리스에 대한 문제가 아마 이건 전공의 시험 문제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 디지탈리스는 뭐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류마티스 열 볼게요. 류마티스 열은 정의 자체가 그룹 A 베타 헤몰리틱 스트랩토코커스의 페링자이티스예요. 페링자이티스의 컴플리케이션으로 오는 시스테믹 디지즈예요. 스트랩토코커스, 그룹 A 스트랩토코커스가 일으키는 비환웅성 합병증 두 가지 되게 중요하죠. PSGN이랑 류마티스 열이에요. PSGN은 피부 감염에 의해서도 될 수 있지만 류마티스 열은 온리 페링자이티스예요. 스트랩토코커스의 분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는 당연히 목이 아팠던 과거력이 있겠죠. 그리고 발열, 이동 관절통, 관절의 발적 과정. 하지만 영구적인 관절 손상을 유발하지는 않아요. 크기가 다양한 풍방, 그리고 M 위치에서 수축기 잡음. 류마티스 열. 심질환이 뭐 때 봤죠? MS 때 봤죠. MS 때는 예방을 해줘야 돼요.
류코사이토시스, ESR 증가, CRP. ESR 증가, CRP 양성이 디지즈 액티비티 보는데 유용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요 내용이 다른 데 어디서 한번 봤었을 거예요. 요 내용이 다른 데 어디서. ESR이랑 CRP가 디지즈 액티비티를 보는데 인자, 디지즈 액티비티 인자 어디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재호씨 기억나시나요? 예, 잘하시네요 혹시. 네, RA의 디지즈 액티비티도 ESR, CRP가 인자예요. 그러니까 둘 다 류마티스죠. 같이 외우시면 돼요. 류마티스는 ESR, CRP가 디지즈 액티비티를 보는데 인자다. 그리고 유연성 홍반이 그 류마티스 열에서 자주 보이지는 않는데요. 전형적이에요. 이런 유연이라는 게 이렇게 그 겉에만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유연성 홍반이 보일 때는 류마티스 열의 어떤 특징적인 소견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가와사키 병 볼게요. 가와사키 병은 잠시만요.